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한 심리 이야기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진짜 생생한 사례들로 재미있게 풀어보는 설명 콘텐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머리로는 알면서도 행동은 다르게 하는 심리학인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 흑역사 하나 고백할게요. 제가 지금 여름을 앞두고 아주 굳은 결심으로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런데 어젯밤 11시에 넷플릭스를 보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 오른손에 매운 양념치킨 닭다리가 들려있는 겁니다. 진짜 머리로는 이러면 절대 안 돼, 내일 아침에 후회할 거야 라고 소리치고 있었는데 입은 이미 맛있게 씹고 있었죠. 대체 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대체 왜 야식을 먹을까? 제가 이성을 잃고 치킨을 뜯으면서 마음은 좀 편안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죄책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제 입에서 아주 클래식하고 뻔뻔한 변명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스트레스 받으면서 굶는 게 몸에 더 안 좋아. 그리고 진짜 다이어트는 원래 내일 아침부터 빡세게 시작하는 거지. 라면서 아주 환하게 웃으며 먹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으로 생각해보니 진짜 너무 모순적이네요. 이런 모순은 다이어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애에서도 아주 흔하게 발생하죠. 머리로는 이 사람은 나한테 독이 되는 나쁜 사람이야. 당장 끊어내야 해. 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새벽 2시만 되면 손가락은 좌니? 하고 문자를 보내고 있잖아요. 주변 친구들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제발 헤어지라고 말리는데 너희가 그 사람을 겉만 봐서 몰라서 그래. 나한테만 보여주는 진짜 다정한 면이 있어. 라거나 내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감정과 시간이 얼만데 하면서 헤어지지 못할 이유를 기억 후 수십 가지씩 만들어내곤 합니다. 섹션 1. 1달러의 반전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를 기억 후 만들어내는 현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칠 핵심입니다. 우리의 뇌가 대체 왜 이런 마술 같은 속임수를 부리는지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957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아주 기발한 실험을 하나 설계합니다. 대학생 참가자들을 방에 가둬놓고 1시간 동안 실패의 실감기 같은 말도 안 되게 지루하고 의미 없는 단순 노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방을 나서는 참가자에게 다음 대기자 학생을 향해 이 작업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했어 라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A그룹에게는 거짓말의 대가로 20달러, 현재 가치로 꽤 큰 돈을 주었고 B그룹에게는 단돈 1달러를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그룹이 거짓말을 더 능청스럽게 진짜처럼 잘했을까요? 당연히 보상이 큰 20달러 그룹이 자본주의의 힘으로 명연기를 펼쳤을 것 같죠? 그게 바로 완벽한 오산입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죠. 바로 단돈 1달러를 받은 그룹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달러 그룹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것을 넘어서 나중에 진짜 속마음을 묻는 설문지에서조차 생각해보니까 그 작업 꽤 재미있고 유익했는데? 라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진짜로 바꿔버린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그 지루한 일이 진짜로 재밌었다고 스스로 믿게 됐다고요. 반면에 20달러를 받은 그룹은 실험이 끝난 뒤에 진짜 살다 그렇게 더럽게 지루한 일은 처음이었다. 라고 아주 솔직하고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20달러라는 큰 돈은 거짓말을 할 아주 충분한 명분이 되었거든요. 1달러를 받은 사람들의 뇌 속에서는 이런 아주 복잡하고 코미디 같은 계산이 일어난 겁니다. 첫째,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재미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둘째, 그런데 겨우 1달러를 받고 그런 멍청한 짓을 하다니 이건 내 콧대 높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셋째, 그럼 이 불편한 상황을 해결할 답은 딱 하나다.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일을 진짜로 즐겼던 거다. 와, 세상에. 1달러라는 턱없이 부족한 정당어가 자신의 멍청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존심과 부딪히니까 뇌가 아예 현실의 기억 자체를 왜곡하게 만든 겁니다. 진짜 소름 돋죠. 섹션 2. 뇌의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의 뇌는 자신이 줏대 없는 거짓말쟁이나 바보가 되는 상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거든요. 이 현상을 지칭하는 정식 학술 용어가 있습니다. 이 현상의 진짜 이름은 바로 인지부조화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신념과 행동이 머릿속에서 강하게 부딪힐 때 우리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인지부조화가 의지력이 약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만의 결함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심리적인 고통과 자아붕괴의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우리 뇌가 아주 오래전부터 진화시켜온 고도로 발달된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합리화는 뇌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도구다. 이 한 문정이 오늘의 모든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미 저질러버린 행동을 시간에 되돌려 취소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그 행동에 맞춰서 아예 나의 생각과 신념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생존 전략을 택하는 거죠. 아하, 이제야 제가 야심차게 치킨 닭다리를 뜯으면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라고 외쳤던 게 이해가 가네요. 제가 구제불능이라서가 아니라 제 똑똑한 뇌가 다이어트에 또 실패한 무능한 나라는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저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려고 만들어낸 눈물겨운 쉴드였던 거예요. 섹션 3. 모순을 즐기는 일상입니다. 방금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지부조와 방어막도 아주 훌륭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이 재미있는 심리적 특징이 개인의 다이어트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소비 트렌드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스케일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MZ세대의 행동 패턴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아주 재미있는 모순들이 일어납니다. 초저가 쇼핑몰에서 1만 원짜리 저렴한 셔츠를 사며 가성비를 따지다가도 동시에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려고 아침 일찍 백화점 오픈런을 띱니다. 또 난 남들과 달라, 내 개성이 중요해 라고 외치면서도 주말만 되면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핫플레이스 카페는 무조건 줄을 서서라도 따라가야 직성이 풀리죠. 친환경을 중시한다면서 정작 택배는 포장이 크고 화려한 예쁜 쓰레기를 선호하기도 하고요. 출근할 때 북극곰 살리겠다고 텀블러 챙겨 나가면서 점심 먹고는 플라스틱 컵에 담긴 신상 음료 사진 찍어 올리는 제 모습 같아서 완전 뼈 맞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찔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소비자의 인지부조화를 비합리성으로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소비자가 실제로 즐기는 의도된 충돌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우아하고 비싼 하이엔드 브랜드가 갑자기 허름한 공장 컨셉의 팝업 스토어를 엽니다. 머릿속의 브랜드 이미지와 현실의 공간이 충돌하겠죠? 이 예상치 못한 모순과 낯섦이 소비자에게는 불쾌함이 아니라 아주 짜릿한 신선함과 자극으로 다가옵니다. 브랜드들은 우리의 뇌가 겪는 이런 인지부조화를 아주 치밀하게 수익으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섹션 4. 알고리즘에 갇힌 생각들입니다. 쇼핑할 때 이런 모순을 겪는 건 참 재미있고 무해한 놀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지부조화라는 녀석이 우리의 스마트폰, 그리고 정치나 사회적 이슈와 만나게 되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아주 은밀하고 굉장히 위험한 무기로 돌변하거든요. 인터넷 활동가 엘리 파리저가 제안한 필터 버블이라는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보는 영상과 SNS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우리가 좋아할 만한 정보, 기존의 신념이나 취향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정보만을 정교하게 골라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정보의 거품, 즉 필터 버블 안에 갇혀서 세상의 반쪽만 보게 되는 거죠. 왜 알고리즘이 이렇게 진화했을까요? 우리의 뇌는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나 낯선 주장을 들으면 극심한 인지부조화라는 정신적 고통을 느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뇌 에너지가 엄청나게 깎여나가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 생각에 맞장구 쳐디는 동의하는 의견, 즉 확증 편향의 푹신한 베개 같은 편안함을 찾게 됩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의 알고리즘은 우리의 이 나약한 생물학적 취약점을 파고들어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무한대로 떠먹여주며 화면에 우리를 묶어두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에코 체인버, 즉 방향실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사방이 꽉 막힌 방에서 내가 소리를 지르면 내 목소리만 계속 메아리쳐서 더 크게 들리잖아요. 매일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의 글만 보고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똑같은 주장의 영상만 보다 보면 아, 역시 내 생각이 무조건 맞네. 내 세계관이 세상의 유일한 진실이구나 라고 맹신하게 됩니다. 진짜 팩트가 무엇인지는 점점 눈이 멀어지고요. 에코체인버 안에 갇히면 아주 견고하고 위험한 생각의 방어벽이 만들어집니다. 현실에서 내가 실수했다거나 내 신념이 틀렸다라는 아주 명백한 통계나 팩트가 눈앞에 나타나도 우리의 뇌는 쿨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재빠르게 합리화 회로를 돌려서 어쩔 수 없는 외부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라거나 저건 악의적인 가짜뉴스야 라고 현실 자체를 비틀어버리죠.
여기서 제일 소름 돋는 건 이게 특정한 문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모두의 뇌가 이렇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섹션 5. 합리화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오늘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 드시나요? 다이어트부터 스마트폰 보는 습관까지 내 똑똑한 뇌가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속이고 합리화하고 있었다니. 그럼 우리는 이 강력한 뇌의 생물학적인 함정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뇌가 만들어낸 함정이지만 극복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을 변명하기 위해 신념을 바꾸지 말고 목표에 맞게 행동을 바꿔라. 인지부조화가 찾아와 마음이 불편해질 때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지 라며 그럴싸한 변명을 발명해내는 건 너무나 쉽고 달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 뼈아픈 불편함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내 진짜 목표에 맞춰서 궤도를 이탈한 행동 자체를 수정할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마음 편한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저도 당장 오늘 밤엔 진짜 변명 없이 샐러드를 먹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 도발적이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어떤 식으로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연애, 소비 패턴, 그리고 스마트폰 너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깊게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설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